shadows creeping around like no one knows. Think you're so criminal. Bruises on both my knees for you. Don't say thank you. Oh please, I do what I want when I'm wanting to. My soul so cynical. Duh. I like it when you take control, even if you know that you don't own me. I'll let you play the role.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알아보는 오늘 모사니 시간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속속들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뤄볼 주제 명품 브랜드의 변신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에 카페를 낸다든지 레스토랑을 내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션 카테고리를 넘어서 F&B, 식음료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3대 명품 브랜드 중에 한 곳이 레스토랑을 낸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팝업 스토어도 했었고 다음 달에 오픈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하나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비프 만두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비프 만두가 3덩이가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할까요? 만두요? 네. 만두? 몇 조각이 들어가죠? 3조각이 세 들어갑니다. 조각? 예. 보통 만두 하면 한 4,000원 정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한 3개니까 한 12,000원? 제가 정도 힌트를 하지 드렸던 게 이제 비프 만두입니다. 이게 소고기로 만든 만두인데요. 소고기. 이게 무려 48,000원 한다라고 합니다. 세 조각이에요? 예, 3조각인데 1인당 1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그럴 만두 한 개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저 만두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만두피를 오. 잘 보면 네. 루이비통 그 로고가 저기에 이제 찍혀 있었다라고 오.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청담동에 만두 가게를 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두는 누가 만드느냐? 네. 궁금하죠. 과연 네. 어떤 손으로 만들었길래 48,000원이 하느냐? 그러게요. 국내 미쉐린 스타 셰프가 이것을 만들고 있고요. 프랑스 셰프들과 협업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프렌치 감성과 그다음에 네. 한국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비프 만두니까 이 안에 이제 장의 주재료는 이제 소고기가 되겠죠. 네. 여기에 우리의 간장과 참기름을 육수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맛, 감칠맛, 뭐 얘기만 들어도 한번 먹어봄직한 그런 부분들, 가격만 별로 따지지 않는다라면요. 그러게요. 그런데 가격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싼 걸 그럼 누가 먹어?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1일 날 오픈하는데요. 첫째 주 주중, 그러니까 첫째 주 오전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예약이 다 찼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 주말 같은 경우 예약 대기에 걸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현재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 인기몰이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이 브랜드는 진짜 패션 브랜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패션 브랜드가 음식 쪽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사실 이게 놀라울 것도 아닌 게 네.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그렇죠. 이미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루이비통 만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에르메스라든지 크리스찬 디올, 구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미 네. 매장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에르메스 같은 경우 이제 강남에 매장 카페를 네네. 열었다라고 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도 청담과 성수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찌 같은 경우 이태원에 레스토랑을 연 이후에 청담에도 현재 지금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가 젊은 소비층들이 경험 중심 소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가의 제품을 처음에 접하는 것보다 네. 이 매장 옆에 있는 이런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것을 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명품을 경험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강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업계에 계산된 셈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명품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래 이거 뭐 나라도 하나 좀 갖자라는 그런 수요가 좀 뚜렷한 그러한 경영학적인 결과치에 따른 행동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랜드 입장에서는 뭔가 브랜드를 담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차려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겠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는 조금 적은
소비를 하면서 어찌됐든 그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이한 공간에 간다든지 특이한 음식을 먹게 되면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레스토랑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인테리어라든지 식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식을 내놓은 플레이팅이 다른 데보다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뭐죠? 소위 사진빨이 잘 나옵니다. 사진을 그렇기 직접. 때문에 우리도 보통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먼저 손 못 댑니다. 제가 손 대면 큰일 납니다. 사진을 먼저 찍은 다음에 허락을 받고 먹어도 되니? 그러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네. 이제 다양한 뭐 플레이팅이라든지 모습들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젊은 층들 소위 MZ 세대들이 자신들의 SNS에 홍보하고 싶은 네. 그런 욕구를 충분히 불러일으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뭐 소위 사진빨이 좋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느냐는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연스러운 명품의 홍보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올 카페가 생겼을 때 네. SNS상에서 디올 본 매장보다 이 카페가 더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네요. 그럴 정도로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프랑스 유명 제과 셰프가 만든 마카롱 여성분들 상당히 좋아하시죠? 마카롱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나 맛볼 수 있는 스페셜 음료가 판매가 됐다라고 하네요. 덕분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19,000원을 받기에도 가격이 불구하고 상당하네요. SNS 인증샷을 나타내는 명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먹거리도 패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패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입고 들고 하는 네. 것이 이제 패션이다라는 건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진들을 계속 보시면서 이쁘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분들 보면 저게 상당히 먹는 거를 넘어서서 차원을 넘어서서 이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루이비통의 이제 청담에서 만두를 만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청담에서 루이비통 만두를 먹었다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기를 좀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콘텐츠화하겠다. 이런 것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본업이 아닌 어찌 보면 부업을 식음료 사업에 이렇게 쏟는 걸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패션이나 가방 분야에서 좀 극심한 소비 침체, 업황 부진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글로벌 불황이 있다 보니까 명품 소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겟책으로서 앞서 언급드렸던 경험 소비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명품 소비가 이제 줄어든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경우 올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나 줄어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조 정도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조 정도니까 오히려 15%나 감소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찌를 소유한 캐린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년보다 16%나 감소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구찌 매출이 1년 새 26%나 급감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불황 속에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가방, 옷 이런 것들을 사는 것보다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아무리 비싸도 그래도 내가 명품 커피를 마신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 접점을 높이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 향후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새로운 그 탈출구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명품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에서도 명동에다가 카페를 열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그다음에 중국 난징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여기 집이 가까우니까 아내랑 한번 가보려고 이 자라 카페 정도는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명동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이 자 카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낮잠을 자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자 카페 같은 경우 각 도시,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과 중국, 우리나라 있는데 네. 각 도시의 전통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궁궐의 돌담기를 모티브로 해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보면 제가 좋아하는 수정과를 모티브로 한 수정과 라떼가 있다라고 하니까 꼭 가서 먹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카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고객들이 카페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제 음식도 이제 찍죠. 이제 나오는 네. 이제 뭐 커피라든지 뭐 만두 이런 것도 찍지만 인테리어도 이제 찍어서 SNS에 올리다 보니까 여러모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음식도 그렇고요. 화장품 사업에도 이렇게 브랜드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명품이다라고 하면 일단 가격대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명품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고가의 명품들을 소비하는 층들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그쵸. 원래 불황에는 립스틱이 잘 팔리고 네. 색깔이 진해진다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에 따르면은 프라다라든지 에르메스, 지방시 같은 명품 화장품 매장 매출이 무려 16에서 24%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앞서 언급드렸던 프랑스 명품 그룹이죠. 여기 보면 패션 가죽 제품보다 향수 화장품은 오히려 1.8% 늘었다. 앞서 이제 감소한 얘기만 했는데 네. 위로 화장품은 오.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기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에 만족을 주는 립스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라다 뷰티에서 지난해 국내에서 공식 런칭을 하고 지난 22일 날 요거 한번 줄 서 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핸드크림을 한국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프라다 뷰티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 뷰티 컬렉션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하면서 립스틱이라든지 립밤, 아이섀도우.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죠? 반복 구매를 한다라는 그쵸. 것들이죠. 한번 사면 계속 쓰게 되죠. 그렇죠. 가방 같은 경우도 물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립밤이라든지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여성분들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1년에 또 몇 개씩 쓰시는 분들도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마음에 들면 반복 소비가 일어나고 반복 소비가 일어나면 해당 매장을 반복으로 방문하다 보면 우리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다 보면 또 가방도 하나 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사치를 내세우면서 접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 가능한 사치라고도 표현을 해주셨고 또 작은 것에 만족을 주는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해보자면 스몰 럭셔리를 소비자들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소비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몰 럭셔리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명품을 소비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겹살이 1인분에 2만 원. 저 같은 사람에게 몇 인분씩 먹은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다음에 자장면도 거의 10,000원대 육박할 정도에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이제 뭐 고물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뭐 기본적인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뭐 우리가 문화를 향유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럭셔리 제품들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도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하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라든지 명품의류, 주얼리 같은 고가 제품을 우리가 소비하지 못할 바에는 화장품이나 향수처럼 비교적 합리적인 그리고 네.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 립스틱 하나 바르면서 나 좀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네. 남성분들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만족감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몰 럭셔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카톡 선물하기 자주 쓰시죠? 네, 저 자주 저도 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한 지인이 생일이어가지고 네. 커피 브랜드에서 커피를 하나 줬는데요. 여기서 보면 스몰 럭셔리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답니다.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친한 절친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너만 받지 말고 나한테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불경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만 MZ 소비 세대들의 소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스몰 럭셔리 카테고리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스몰 럭셔리 카테고리의 한 예로 또 들 수 있을 법한 게 망고 빙수 아닐까 싶은데요. 빙수하면 망고 빙수죠.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망고 빙수인데 이게 지금 호텔에서 먹으면 네. 얼마 전에 10만 원 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과거 얘기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은 무려 한 15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2011년 호텔에서 이제 빙수를 내놓은 이후에 네. 매달 2만 원씩 매년 이렇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빙수랑 비교했을 때 한 10배 정도 비싼 네. 빙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심리적 소비를 위해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많이 쓰는 이제 샴푸라든지 네. 향수 이런 것들이 백화점에서는 28만 원짜리 샴푸, 40만 원대 향수가 이제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누가 사가느냐라고 보면
MZ세대가 여전히 전체 한 우와. 78% 정도 사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건데 100ml 향수 기준으로 40만 원이면 일반 향수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하니까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MZ 세대들을 잘 저격한 걸까요? 또 주류 시장에서도 스몰 럭셔리 흐름이 타지기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성세대들, 뭐 지금 뭐 부모님 세대들일 때 뭐 우리가 주류 같은 경우 부어라 마셔라 하던 세대에서는 싼 게 빚이 좋다라는 건데 네. 지금은 오히려 소주가 안 팔린답니다. 오히려 위스키라든지 무알콜 맥주. 네. 저도 이제 술을 좀 줄이면서 무알콜 맥주를 찾는데 정말 다양해졌어요. 정말 다양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헬시 플레저라는 또 신조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 관리와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면서 소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술을 먹되 많이 먹지는 않으려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는 요즘 하이볼 즐겨 드시죠? 네, 친구분들하고 맞아요. 하이볼 즐겨 네. 드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 판매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기존에는 식당에서 먹다가 요즘은 뭐 파티 문화도 발달돼 있고 집에서 이제 먹는 문화도 발달되다 보니까 무알콜 맥주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여름에 뭐 일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시원한 무알콜 맥주 집에 쟁여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류세 안 내기 때문에 의외로 쌉니다. 이거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잔 먹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분은 내되 일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술 먹는 게 내가 술이 좀 약해 부담된다라면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소비자의 소비 패턴 중에서 스몰 럭셔리 이 부분을 짚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짠테크라고 해가지고 네. 뭐 저소비하는 MZ 세대들 이런 부분을 짚어본 적도 있거든요. 약간 좀 상반된 소비 패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고소득층 그리고 뭐 꼭 고소득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고소비를 하는 층들도 있고 네. 또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빙수 같은 경우 우리가 애플망고 빙수 같은 경우 15만 원짜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브랜드 커피숍 가면 보통 5천 원도 안 해요. 그 빙수가. 네. 그래서 저도 아내랑 가끔 이제 그 저녁 때 산책하다가 도대체 산책하러 살 빼러 나갔다가 빙수 한 그릇 먹고 오면 살을 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또 즐기기도 하는 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쓸 때는 내가 한번 좀 기분 좋게 통 크게 쓰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평상시에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아끼겠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돈이 있어서 돈을 쓰고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상황에 맞춰서 소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있으면서도 아끼고 때로는 나름대로의 과소비에 따른 만족감도 얻는 하나의 문화적인 변화가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두가 다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립스틱도 잘 팔리고 호텔에서 망고 빙수도 잘 팔리지만 또 저가형 브랜드에서도 줄 서서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명품 브랜드의 변신을 짚어보면서 또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인 의미도 짚어봤고요. 또 소비자의 소비 패턴, 스몰 럭셔리와 또 이제 짠테크, 저소비 코어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